넷플릭스 이유 있는 신고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광고 비즈니스 모멘텀은 2025년도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과 수익성은 대장 OTT 플랫폼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프리미엄은 타당하다라고 증권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글로벌 최대 OTT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1997년 웹사이트 기반의 DVD 대여점에서 시작하면서 2010년 미국에서 OTT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장세를 넓혀왔습니다. 2015년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2013년 첫 오리지널 시리즈로 하우스 오브 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고 경쟁사로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41%나 넘게 상승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매출액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활한 콘텐츠 조달로 OTT 플랫폼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원 당일 평균 2시간을 시청하는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가격 결정력에 따른 수익성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RM, 즉 회원당 평균 매출이 YOY 기준으로 5% 넘게 올랐고요. 할리우드 파업 정상화로 4분기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오징어 게임 시리즈2 크리스마스 시즌 라인업이 탄탄해 긍정적인 가입자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핵심 요인인 광고 사업 모멘텀은 2025년도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 QOQ 증가율도 25에서 35%로 10% 넘게 높아졌고요. 광고 요금제 회원의 시청 참여도는 비광고 요금제 회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4년 미국 광고 판매액 약정은 전년 대비 150% 넘게 증가했고 2025년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광고 요금제 가입자와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98.2억 달러, YOY 기준으로 15% 넘게 올랐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료 순 가입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507만 명 넘게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4분기 가이던스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던스 매출액은 430억에서 440억 달러를 유추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434억 수준이었고요. 약 11에서 13%가 넘게 올랐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7%로 상향 조정됐고 자유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기준 기존의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상단을 높였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EPS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고 수익성과 성장성의 균형이 돋보여지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흑백요리사 최근에 정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흑백요리사로 잭팟이 터진 넷플릭스는 2002년 상장 이후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국 콘텐츠 흑백요리사로 글로벌 대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3분기 가입자 숫자는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앞섰고요. 전 분기보다 507만 명 증가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역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난 뒤에는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었던 2025년 초순에 180달러 선에서 비하면 4배 넘게 올랐다라고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시총은 미국 기업 가운데 코카콜라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넘어서 23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OTT인 전통의 강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50위로 시가총액 1,764억 달러를 기록해 넷플릭스와는 큰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시총은 약 394조 원 수준입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암페어 아날리스가 판단한 결과이고요. 지난 24개월 동안 주요 스튜디오들이 콘텐츠 지출을 줄이고 정리 해고를 단행하는 사이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암페어 아날리스는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규모 면에서 경쟁사들과는 매우 다른 위치에 랭크되어 있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자,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역시 레거시 즉 전통적인 미디어 업계의 경쟁사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이는 다른 업체들의 더 많은 자본을 투입을 감당할 수 없는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서 계속 우위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티은행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은행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넷플릭스는 내년 중 미국 요금제를 12%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4분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4분기에 강력한 일정이 있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시리즈 중 하나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방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스포츠 콘텐츠 수요를 공략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내달부터는 라이브 복싱 경기도 역시 중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부터는 매주 전 세계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레슬링 경기까지 생중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넷플릭스가 조만간 광고 요금제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의 경우 월 6.99달러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요금제나 타사 광고 요금제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 광고 요금제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들어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들이 이런 프리미엄은 타당하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광고 요금제 인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률 역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서 넷플릭스가 보여줬었던 가이던스 역시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OTT 역시 관련주 흐름 더욱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